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해버리는 점이죠. 그래서 단어의 뜻은 그런데, 그렇긴 한데. 단어의 뜻은 그런데, 그 정비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고. 일반 정비랑 차이점이 뭐야? 이거 지금 냉장고 암기했어. 일반 정비랑 차이점이라면은 그 아래에 예방 정비와 리페어가 포함이 되는 거죠. Preventive Maintenance라는 개념이 그 하위에 있는 건데, 결함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구분은 돼야 될 거는 서비스랑은 또 차이가 있어. 이 지금의 부품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들 있잖아. 뭐 오일 교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클리닝부터 시작해서 뭐 필터 교체 뭐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거 말고 이제 부품을 일정 단위 이상에 되는 부품을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판단을 결함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들은 후에 나오는 리페어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결함과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이 결함이 비행 중에 나타난다 그러면 뭐 심각한 2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랬을 때 그 결함이 확장되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해주는 개념. 교체를 해주거나 뭐 작업을 해주거나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예방정비라고 보면 되지. 즉 결함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돼. 그 안에도 물론 서비스가 있고 리페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결함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또 이것도 달라져. 어디까지를 결함으로 볼 거냐 이거지. 없던 진동이 생겼어. 근데 이게 뭐 사용자가 불편하게 인식을 안 하면 이거 결함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민한 조종사가 이거 진동이 생겼다, 결함이다라고 얘기하면 결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에어컨 같은 경우 나는 최대로 해도 안 뜨고 난 이건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결함이라고 쓰면 주관적 판단이거든 이것도. 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결함의 판단 기준도 이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도 필요한 거야. 어디서부터 어떤 세팅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동을 하면 이건 결함 아니다라는 거. 이런 기준도 물론 필요해.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 그게 이제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뭐 우리가 정비사 입장에서 점검을 해봤더니 이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건 결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기다가 반발을 할 수 있는 거지. 근거를 써놓고. 근데 그게 없으면 조종사가 결함이다 그러면 작업을 해야 돼. 그런 경우가 많아 또. 그래서 이 정비사 입장에서 매뉴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고급 기종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 그냥 부품이 하나가 망가져서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그 2차 손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 그런 거 이해돼? 하나의 부품이 망가져서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품으로 그게 망가지면 다른 연관된 부품까지 손상시켜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돼. 그럼 이 부품이 망가지기 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면 왜 멀쩡하게 작동하는데 교체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조종사도 마찬가지야. 일반 사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기계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미리 예방정비의 개념 혹은 폭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그 다음에 사고의 횟수, 사고의 어떤 경중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무조건 예방정비가 좋으니까 무조건 다 교체하라 이렇게 얘기해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거야. 평균 데이터, 유지관리 비용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예방정비를 하는 게 이후에 안전 문제나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수집이 되어야 하고,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요즘 뭐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을 많이 기계에다 장착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잖아. 제조사 입장에서 그렇게 자꾸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많이 알수록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결함을 낮춰야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항공기에 들어가는 메인 컴퓨터 그것도 다 로그북이 있고 뭐 배터리도 있어. 배터리도 별도의 기록부 관리를 해.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게 또 모르겠어요.
6개월도 안 돼. 그건 뭐 이제 어떤 기종이냐 어떤 회사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얘기했던 건 기본적으로 모든 항공기는 다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죠. 왜냐면 여기서 뗐다가 다른 비행기에다가 장착할 수도 있잖아. 엔진도 마찬가지고 뭐 아까 같은 중앙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뭐 CADC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부르는 말은 다 다른데 어쨌든 메인 컴퓨터가 있잖아. 항공기에 쓰는 컴퓨터. 그 컴퓨터가 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교체해야 되잖아. 그럼 다른 컴퓨터가 다 끼일 거고 그럼 이 컴퓨터도 로그북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지. 같은 방식으로 배터리도 그래. 배터리도. 그러니까 그런 그 큰 단위의 중요 부품들은 다 있다고 보면 돼. 별도의 레코드가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썼다. 이 소리가 그 소리잖아. 똑같잖아. 근데 얘는 언제 생산됐는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시간째에 내가 수리를 했다라는 그 기록을 보고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이력부를 작성하라 이 소리야. 당연히 날짜도 쓰긴 하지만 기준 데이터는 날짜가 아니라 사용시간. 얘를 몇 시간 사용하고 수리를 했다 이거. 여기 오버를 할 때마다 제로 세팅되는 거지.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그래도 최초 시간부터 작성하는 기록은 남아 있어. 마치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날짜랑 키로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록해가면서 정비를 하는 게 그렇지. 그 비슷한 거. 그런 개념으로. 그게 일반적으로 니네가 무슨 물건들 AS 받을 때도 똑같아. 그런 경험 해봤나 모르겠지만 내가 올해 그 에어컨 받으면서 내가 얘기해줬잖아. 부품의 보증기간이 따로 있다고. 그런 거지. 제품 보증기간이나 부품 보증기간이 별도로 있는 거지. 자동차도 그래.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난 충격적이었어 아주. 전체 보증보다 엔진 보증이 좀 더 길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AS 기간이 지났어.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부품을 교체했잖아. 그 부품의 보증기간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교체했는데 뭐 한 달 있다가 또 또 같은 부품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또 바꾸면 내가 돈 안 내도 되는 거거든. 근데 또 내고 있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안 내면 진상 취급도 나지. 모르니까 내고 있는 거야. 이건 부품 보증기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원래 그런 건데, 부품이, 원래 교체할 때도 정비사가 알려줘야 돼. 이 부품은 지금 교환을 했고, 이때부터 다시 시간이 적용되는 거야. 그 부품에 한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이력부가 남는 거지. 이 부품은 뭐 교체 주기 6개월, 보통 6개월이야. 저 이거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보증이 제대로 안 된 것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작사에 이렇게 던져주고 막 그러죠. 돈 내느라. 그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받아갖고 해주면 돼. 근데 소비자가 그걸 모르면 부품을 교체, 이거 6개월 만에 또 바꾸냐고. 그래서 복불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돈 또 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올 여름에 에어컨을 똑같은 부품을 2번 바꿨잖아.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있을 때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아내가 있을 때 작업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 아내한테. 이 안에 PCB 2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생긴 거 2개를 바꾸면 같은 부품이기 때문에 그때 돈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보니까 다른 거 교체했다 그러면서 영수증을 내놓는데 보니까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컴플레인 했다 그랬어. 삼성에다가 컴플레인을 바로 했지, 본사에다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왜냐면 그 하청업체가 작업을 한 거거든. 바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환불 받았어. 엔진이 바뀐 시점부터 타이밍을 다시 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는 나머지 부품들은 차가 처음 생산된 연수부터 계산한 인스펙션 타임이라는 게 있을 거고 엔진만 따로 이력부가 존재하니까 그 엔진 바꾼 시점부터 엔진 부품을 따로 계산해야 되지. 이력부가 2개로 나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면 엔진 교체한 일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냥 생산된 연도부터 이제 계산해갖고 교체해주고 하면 되겠지만 중간에 뭘 바꿨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아니,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같은 개념이지 뭐. 셀프 락킹넛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볼트도 그런 게 있거든. 엔진 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풀었으면 다시 그거 못 쓰게 돼 있는 볼트들도 있어.
그런 걸 무엇이 멀쩡한데 모르고 또 쓰면 이게 inadequate이 되는 거지. inadequate 써먹어야지. 어디가 써먹어.